부모님은 1992년에 첫 집을 8만 5천 달러에 사셨습니다. 그 집은 오늘날 42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한편 여러분의 급여는 부모님 때보다 2배 정도일 뿐입니다. 수학적으로 맞지 않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재무조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10%를 저축하고 커피를 끊고 예산을 세우라는 조언은 소음일 뿐입니다. 구조적 위기에서 예산만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995년의 규칙으로 2026년의 게임을 하면 여러분은 크게 잃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닉입니다. 오늘 저는 왜 평범한 중산층의 삶이 여러분을 파산하게 만드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죠. 미국의 주택 중간 가격은 현재 40만 달러 정도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많은 시장에서 그 숫자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꿈의 집이 아니라 방 3개짜리 시장용 주택 말이죠. 학교가 괜찮은 동네라면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싸우지 않겠죠. 문제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중산층은 주택의 21%만 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그 숫자가 50%였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장의 절반이 접근 가능했지만 이제는 5분의 1뿐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2021년 3%에서 2023년 7%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경제학자들은 2026년에도 6%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40만 달러 주택의 월 납입금은 4년 전보다 1,000달러 이상 높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습니다. 그들은 총소득의 45%를 주택에 쓰는 것이 일시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재융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죄수가 됩니다. 급여의 절반이 모기지로 사라지면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직, 의료 응급 상황, 자동차 고장, 한 번에 압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덫은 잔인합니다. 이제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한 채 재정적 자멸을 저지릅니다. 미국의 평균 신차 할부금은 월 700달러가 넘습니다. 트럭은 다각처가 월 1,200달러입니다. 7년 대출로 계산해 보세요. 1만 5천 달러 가치의 차량에 13만 달러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죠. 자동차 할부금은 정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정상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정상은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성공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파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지거나 정상적으로 살거나 둘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2026년에 싱글이 편안하게 살려면 1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 셋이 있는 가족은 그 숫자가 28만 달러로 뜹니다. 이것은 럭셔리한 삶이 아니라 임대료, 식료품, 보요, 건강보험 비용입니다. 전통적인 중산층의 삶은 이제 10년 전에는 부유하다고 여겨졌을 소득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기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불을 쌓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10만 달러를 저축하는 것은 영원히 걸리고 끔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월 500달러를 8%로 수익률로 투자하면 10년 8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모든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복리 이자는 아직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거의 관심이 없죠. 어둠 속에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과 같고 정상은 점점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특정 이정표가 있습니다. 2만 달러입니다. 이 숫자는 생존 모드에서 성장 모드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2만 달러의 유동자산이 없으면 모든 예상치 못한 비용은 위기입니다. 자동차 고장, 아이의 골절, 온수기 고장 모두 위기입니다.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만 달러를 넘으면 상황이 반입니다. 자동차 수리는 성가실 뿐 재앙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대출 없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변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절박함이 아닌 기회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직장을 위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2주간의 급여 공백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투자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다음 달 이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 순서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22% 이자의 신용카드 빚이 있는데 8%로 수익을 기대하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연간 14%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죠. 고금리 부채를 먼저 갖추세요. 이건 섹시한 조언은 아니지만 보장된 수익입니다. All right, here you go. Perfect, just in time. Always happy to help. 100% 즉각적인 수익이죠. 하지만 그 매칭을 넘어서는 모든 돈은 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500달러를 저축하죠? 답은 불편합니다. 현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을 멈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나 모기지는 소득의 40%를 차지합니다. 권장되는 25%가 아니죠. 자동차는 부모님의 첫 모기지보다 비싸고 식료품비는 2020년 이후 2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치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상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위해 무엇을 줄여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룸메이트를 구할 수 있나요? 35살에 굴욕적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하세요. 임대료를 나누면 월 600에서 1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간 7,000에서 14,000달러, 5년이면 35,000에서 7만 달러가 됩니다. 7만 달러를 8퍼터로 20년 투자하면 29만 달러가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30만 달러를 얻는 거죠. 자동차는 어떤가요? 평균 신차 할부금은 737달러입니다. 트럭은 1,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출고 즉시 가치가 20% 떨어지는 것에 모기지를 내는 셈이죠. 12,000달러짜리 중고차는 5만 달러짜리 트럭만큼 효과적으로 출퇴근을 도와줍니다. 차이는 4만 달러와 6년의 복리 이자입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기본 수학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동료들이 판단하고 가족들이 한마디씩 할 테니까요. 남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이 자동차 할부금에 허덕이게 두세요. 여러분은 조용히 제국을 건설하는 중이니까요. 난 아무도 준비시켜주지 않는 부분이죠. 돈에 대해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에 감정적 비용입니다. 성공을 자동차와 집으로 측정하는 문화 속에서 친구들은 리모델링 계획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룸메이트와 살며 2018년식 차를 타니 뒤처지는 기분이 들겠지만 여러분은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소비하고 여러분은 미래를 되찾고 있습니다. 타일라인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10만 달러를 모으는데 7년 5개월이 걸리는 건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40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짧습니다. 자신의 힘든 길을 선택하세요. 첫 2만 달러를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 2만 달러는 여러분이 저축할 가장 중요한 돈입니다. 의사결정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을 합니다. 싫어하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네, 급여 공백을 감닝할 수 없으니까요. 연봉 협상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제안을 철회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부업을 시작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보장된 소득의 모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2만 달러 이후에는 다른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싫어하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요, 4개월치 생활비가 있으니까요. 연봉 협상을 해야 할까요? 네,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부업을 시작할까요? 네, 6개월간 테스트할 여유가 있으니까요. 재무조언가들이 말하는 위험 감수 능력은 성격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관한 것입니다. 2만 달러의 저축은 여러분을 바꾸지 않지만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투자와 부채를 혼동하여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22% 이자를 내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불을 쌓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부채를 갖는 것은 22%의 보장된 수익입니다. 워런 버핏도 연간 20%로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은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받는 쇠이죠. 유일한 예외는 고용주의 퇴직금 매칭입니다. 4%를 매칭해준다면 정확히 4%를 기여하세요. 그 이상은 모두 부채를 갖는 데 쓰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언이 지루해서 싫어합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부동산 거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루한 수학이 부를 만듭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빛을 만들 뿐입니다. 고금리 부채가 사라지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로스때의 전통적 방식을 노하고 세금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갚기 전에 최적화하려는 것은 타이타니코에서 의자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부채를 갖출 때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자산은 능원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그대로니까요. 보여줄 새 차도 휴가 사진도 없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숫자가 느리게 줄어들 뿐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모든 부채 상환이 미래의 소득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신용카드가 월 200달러의 이자를 청구했다면 갖는 순간 그 돈은 투자가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부를 쌓는 비밀입니다.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배수구가 열린 채 욕조를 채우려 하죠. 배수구를 닫으면 물은 단순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차오릅니다. 첫 해에는 저축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출혈을 멈췄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2026년에 부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11만 7천 달러를 버는 가구는 상위 중산층이지만 절반 이상이 급여 생활자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주택 중간 가격은 40만 딜러입니다. 월 3천 달러를 감당하려면 12만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 가구 소득은 7만 4천 달러입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소득의 45%를 주택에 씁니다. 다음 급여 인상 때까지 버티는 거죠. 하지만 인상이 오면 라이프 스타일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들은 갇힌 것입니다. 그들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게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군의 집을 사고 신뢰할 수 있는 SUV를 할부로 샀죠. 모든 걸 올바르게 했지만 파산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400% 올랐는데 소득은 180% 올랐습니다. 예산만으로는 이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라떼를 끊고 10퍼터를 저북하라는 조언은 20년 전부터 웃기지 않은 농밈입니다. 사람들은 10년 뒤 가치가 없을 차량에 30년 모기지를 내고 있습니다. 13만 달러를 내고 1만 5천 달러 가치의 차를 얻는 거죠. 모두가 하니까 정상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덫입니다. 정상과 똑똑함은 다릅니다. 2026년의 정상은 리본을 단 재정적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를 쌓으려면 대부분이 거부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을요. 정상은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이고 급여 인상을 소비하는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것입니다. 부를 원한다면 상태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할부 없는 혼다를 타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걱정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절약하세요. 부유해 보이는 것과 부유한 것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삶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지루한 스프레드시트의 삶이 자유를 삽니다. 출혈을 멈추고 완충 장치를 만들면 복리 이자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10만 달러가 가장 어렵습니다. 10년의 규율이 필요하죠. 하지만 10만 달러 이후에는 다음 10만 달러는 5년, 그 다음은 4년이 걸립니다. 50만 달러가 되면 기여를 늘리지 않아도 2년마다 10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정상에 도달하면 중력이 바뀝니다.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되죠. 2만 달러는 심리적 전환점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성장 모드로 바꾸는 거죠. 그전에는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지만 이후에는 기회를 보게 됩니다.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직장, 커리어 전환, 두려움 없는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성공은 큰 집이 아니라 실문 일을 거절할 수 있는 돈입니다. 황금 수갑이나 모기지에 갇히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게 잘못되어도 몇 달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부입니다. 나머지는 비싼 장식일 뿐이죠. 시스템은 여러분을 계속 뛰게 만듭니다. 소득이 늘면 비용도 늘고 승진은 새로운 기대를 가져오죠. 인상은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에 흡수됩니다.
여러분은 점점 빨라지는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겁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그들의 게임을 멈추고 여러분의 게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를 선택하거나 수학을 통해 힘든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건설하세요. 대부분은 제 조언을 무시할 것입니다. 36시간 정도 동기부여를 느끼다가 다시 할부 트럭을 사겠죠. 그들은 수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2026년의 경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에서 최대 이익을 추출하죠. 제 채널의 투자 영상을 확인하세요. 진지하다면 다음 영상을 보세요. 아니면 트럭 할부금을 즐기시고요.